KKMD 822화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 번역. 시대가 변했다. Made in Korea 이지스 구축함 구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미 해군. 진입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미국 해군 방산 시장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지스 구축함 분야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록히드 마틴이 미 해군 및 동맹국 수상 전투함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통합 해군 무기체계입니다. AN/SPY-1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MK-99 사격 통제 시스템, 무기 통제 시스템과 지휘 및 의사결정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지스 전투체계는 최근 다중 임무 신호 처리기, 이지스 베이스라인 9 및 10 소프트웨어, 그리고 AN/SPY-6 레이더로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같은 차세대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방공, 미사일 방어, 대함전, 대잠전, 함대지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수한 전투 능력을 지닌 이지스 구축함은 미 해군의 핵심적인 전투 자산일 뿐만 아니라 민감한 기술이 많이 접목되어 있는 최첨단 무기 체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국 법전 제10편 8679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안보 이익을 위한 대통령의 면제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및 그 선체 또는 상부 구조물의 주요 구성품 건조 계약을 발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존스법으로 알려진 1920년 상선법은 미국 항구에서 운항되는 함정은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해도 이지스 구축함을 미국 밖에서 대신 건조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조선 산업을 탄탄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미국의 법률들이 미 해군 내부의 위험 회피 문화, 관료주의적 조달 절차와 맞물리면서 건조 비용 증가와 생산 능력 제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세계 최정상급의 조선 산업을 보유한 동맹국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과 협력하여 이지스 구축함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시 방편이 아닌 장기적 전략 수정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먼저 2025년 4월 21일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하고 해외 군사 전문지 아미 레코그니션이 4월 11일 게재한 기사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로 피폐해졌는지를 살펴본 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을 위해 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국내 조선 능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제안은 지난 4월 해양 항공우주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졌으며, 현대중공업은 미국 페어뱅크스 모스 디펜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과 동등한 성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연간 최대 5척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이 만든 것과 동일한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250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정우만 상무는 연간 5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지스 전투체계 통합허가를 받은 유일한 한국 기업이다. 해당 회사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 다수를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는 미국 최대 군수 조선업체인 페어뱅크스 모스 및 헌팅턴 잉걸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자율 무기와 관련된 기술 협력을 위해 안두릴 인더스트리와의 파트너십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제안은 미국 내 조선업계가 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예를 들어 숙련된 인력의 부족, 기존 조선소들의 생산 능력 한계, 노후화된 인프라 같은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납품 지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해군이 동맹국 조선소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미 해군 함대 규모 확장 문제와 산업 격차. 2054년까지 함대 규모를 381척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 해군은 364척의 신규 함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매년 약 12척의 신형 전투함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 국내 조선산업 수준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국 조선소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숙련공의 부족, 제한된 도크 공간, 그리고 낡은 인프라로 인해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납품 지연이 심화됨에 따라 미 해군은 신형 전투함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과 탄탄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대행은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같은 동맹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겠다고 말한 만큼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는 해군 함정 건조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 해군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인도 국방기술 및 무역 이니셔티브 같은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협정에 참여해왔다. 마자곤독 조선소, 고아 조선소, 힌두스탄 조선소처럼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들은 미 해군 함대의 잠재적 수리 및 정비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첸나이에 있는 L&T의 카투팔리 조선소에서 진행된 미 해군 군수보급함 USNS 찰스 듀류의 수리를 들 수 있다. 이는 인도에서 진행된 최초의 미 해군 함정 수리 사례였으며 세계 선박 수리 시장을 상대로 인도 조선 산업의 역량을 입증했다. 이러한 협력 관계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 내 조선소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 해군의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의 산업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제해권을 유지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해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해상 영향력 확대. 미국이 동맹국 조선산업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중국 해군력 확장에 대한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2025년까지 395척, 2030년까지 435척의 함정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유 함정 숫자로만 따진다면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이다. 055형 구축함을 비롯한 중국의 최신의 전투함들은 위상 배열 레이더,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첨단 대잠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운용되어 함대 전체에 걸친 방공망을 구축하도록 설계된 이 전투함들은 중국의 해상 전투 능력이 놀랍도록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중국 해군은 또한 핵추진 093형, 094형 잠수함을 포함하여 약 70척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잠수함 한 대를 운용하고 있다. 후자로 언급된 094형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중국의 핵 억지력 전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 진수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003형 푸제는 전자식 사출기와 플랫 탑식 갑판을 갖추고 있다. 향후 개발될 프로젝트로는 핵추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장기 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공공사형 항공모함이 있다. 이 공공사형 항모는 미국이 보유한 가장 거대한 전투함인 USS 제럴드 R. 포드와 경쟁 가능한 세계 최대의 항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전투함 플랫폼 외에도 중국은 해외 기지 설립 및 출입 협정을 통해 해군 역량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2017년부터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 지부티에 해군 기지를 운영해 왔으며 캄보디아와 해군 출입 협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장거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양과 남태평양 전역에 걸친 항만 협정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은 제1열도선 너머에서 활약하는 대양 해군이 되기 위한 훈련은 물론 항공모함 타격 전단의 통합 훈련도 시험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대상으로 한 전력 투사도 가능해졌다. 중국의 해군력 확장은 남중국해에서 제해권을 확보하고 서태평양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역량력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해양 전략의 일환이다. 인공섬의 군사화, 대만 주변 순찰 강화, 해상 민병대 및 해양 경비대 함정 배치 등이 이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다. 조선 쉽빌딩 전략에 대한 미국의 고민. 동맹국 조선소에 대한 미 해군의 의존도 증가는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수정을 의미한다. 미국은 대한민국, 일본, 인도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의 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생산 일정을 단축하는 등 강대국 중국이 보유한 막강한 해군 전력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핵심 방산 장비를 해외에서 아웃소싱하는 데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미 해군 관계자들은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보다 광범위한 제조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대 현대화의 시급성과 중국의 해양 전력 증강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유능한 동맹국가의 파트너십은 피할 수 없는 전략적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5년 4월 21일에 게재한 기사 US-China Naval Conflict, Washington could buy Made in Korea warships to catch up with PLA Navy. 미중 해군 갈등, 미국 정부 중국 해군 따라잡기 위해 Made in Korea 전투함 구매할 가능성 높아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현재 미국 국내 조선소들의 함정 건조 능력이 어느 정도로 피폐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아미 레커그니션 4월 11일자 기사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조선소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총 건조량은 미 해군이 요구하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최소 3척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두 회사의 연간 건조량은 약 1.6척에서 1.8척에 불과하다.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조선 산업을 탄탄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이 법률들은 건조 비용 증가와 생산 능력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미국 국내 조선소 숫자의 감소와 인력 감축은 계속 이어졌고 관련 인력은 1960년 약 5만 명에서 오늘날 1만 명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미 해군은 주요 프로그램의 상당한 지연과 비용 초과를 감당해야 했고 전투함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는 2년에서 3년 정도 지연되었고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그램은 예정보다 5년이나 지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인력 부족, 관료주의적 비효율성, 그리고 미 해군 내부의 위험 회피적 문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전투함 생산량은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 해군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소셜미디어 및 국방 관련 업계 일부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조선소, 특히 대한민국 및 일본 조선소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고 아미 레커그니션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추론해 봤을 때 미국이 대한민국 조선업계와 협력하여 미 해군이 사용할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스 밀리터리 채널 KKMD